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 비가 오기 시작했던데 아직도 옵니까? 날씨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 서울 지역은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정치권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2월 옷째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갤럽 조사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지금 39% 고점을 이제 찍었다가 지금 36%로 수치상제 주춤하는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부정평가,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평가도 57%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지난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조사들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네. 또 마찬가지로 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40%대까지 이제 넘어섰다가 지금 38.6%로 이제 낮아지는 흐름들, 또 부정평가는 또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낮아지는 것은 뭐의 그 이슈의 효용도가 좀 소멸하거나 낮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그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이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의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한다 또는 잘못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메뉴에 있죠. 직무수행 잘한다고 평가하는 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네. 의대 정원 확대가 23%. 어떤 이제 근거로 작용한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죠. 그 이전 주보다는 떨어진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게. 5%? 그러니까 이제 요 강도가 약간 이제 느슨해진 거죠. 예.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이 의대 정원 확대. 네 번째. 못한다. 라는 거에도 들어가 있네요. 7%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국민적 호응이 있는 이슈인데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여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일단의 국민들이 이제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요. 예. 아까 이제 부정평가에 보면은 인사라고도 있어요. 바로 아래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라고 예. 있고 예. 그 아래 보면은 예. 인사라고 파란 글씨 있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정평가의 근거로 예. 작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의 변화가 좀 나타났다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은 이렇게 지금 기점으로 해서 변화 느껴지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14일 기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종섭 대사 임명하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나오고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 입장이 뭐야? 대통령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대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음을 땡겨다 쓴 거기 때문에 결제할 시간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역 있게 일을 추진하는 거 좋은데 예. 근데 이게 정교함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이면서 이제 좀 추세가 전환이 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 한국갤럽에서 이제 그 입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응답들 매우 높고요. 국민들이 나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이제 지금 이 의료 공백 사태 맞아요. 때문에라고 예. 한 두려움이 좀 높아지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군요. 그 이슈 자체의 국면, 찬반에 대한 국면을 넘어서서 이제 이 이슈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국면으로 와 있는 거니까 국민들의 어떤 평가의 그 단계가 국면이 이제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2,000명 정원 그대로 가야 된다. 예.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선택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재안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제법 4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으시네요. 변화가 일정 부분 예.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근데 왜 2,000명이어야 되냐? 1999명이면 안 되는 거냐?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는 2,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든 어떤 거든 왜 테이블에 못 앉는 거냐? 왜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국면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지금은 이런 거죠. 그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제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그렇죠.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예.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어떤 이제 약간 인식이 좋지 않은 어떤 정치인, 정치 세력 이것이 이제 대중의 시야에서 좀 비켜서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 부정평가할 건 없는 것이니까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월, 2월이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야당이 상당히 부실하게 캠페인을 전개한 부분도 있고 내부에 잡음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시야에서 이제 사라져 버린 맞습니다. 것도 사실은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 환경 중에 한 부분인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죠. 예, 아니 그 메시지도 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유권자들은 선거는 여러 정당들 중에 뭐 괜찮은 정당 뽑는 게 선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또 국민들 유권자들은 선거는 우리가 이제 국정을 그 권력을 주어서 이제 운영하게 한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야, 기회야라고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선거 국면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안 보였어요. 예. 그러면 심판론도 사실은 네.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대상이 무대 위에 올라온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최근에 예. 심판 기류의 복원 이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인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옆에 있는 국민의힘 쪽을 보시면 41.9%였는데 37.9%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40%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37%로 3%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원인은 거의 동일하겠죠, 기자님?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고점을 누려왔던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뭘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많이 누려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 내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일단락되고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내부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치고 나갔던 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당정 관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하다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미래 권력으로 지금 칭해지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갖추고 당의 꼴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인상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효과가 뭐 보수 언론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한계치에 왔다. 그리고 뭐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다시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기류가 역력해지는 이런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종섭 장관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재소환된 이런 상황이죠. 이것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 돌아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선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정치권의 이슈에서는 잘 안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사과가 한 알에 10,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사실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비싸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쌉니다. 그거는 예.
100% 여당 책임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깔려 있는 데다가 두 번째가 이 이종섭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주 대사가 아니다 도주 대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 부분은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응해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면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크거든요. 저도 예. 이제 뭐 선거 캠페인 하는 분들 이제 보게 되면 후보들 보게 되면 뭐그 부분 여권에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 내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이니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후보들은 이것을 매우 이제 주요하게 캠페인 소재로 활용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네. 대부분의 홍보물들에 그게 들어가요. 막 이제 그래서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캠페인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호주 대사 관련해서 이제 이 이슈들 또는 이제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이제 이슈들 이 부분은 어쨌든 물가 잡는 것보다는 수월한 것이니까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반응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돌과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도 원래대로 한다면 이것을 매우 과감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반드시 받아들이게 가는 것이 원래 이 국면에서는 맞아요. 선거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또 대통령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 수위 조절이 사실은 지금 다시 뭐 윤핵 갈등 세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예. 여당에서도 수위 조절이 사실은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이것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개인 특성, 네, 어떻게 개인 국정 캐릭터가 운영을 있으니까. 해왔는가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저께 일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용산의 수석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나 그 얘기 그만해라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이제 워딩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종섭을 귀국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니에요. 점을 또 주목하셨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니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가 이종섭 대사인 거고 황상무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질해라.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경질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진 사퇴해라, 사퇴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은 이 문제를 지금 개선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기류로 보면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